민주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손배 가압류 금지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데도 여당과 재계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돌봄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하면서 돌봄 노동자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합니다. 학교부터 노동교육 도입을 위한 행동도 곳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노동이 빠지면서 각계각층에서 다시 노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공무집 법제화와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문제에 국가 책임을 물었고, 정교조는 교육과정 퇴행과 실질임금 삭감 등 교육정책 개혁을 규탄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의료 민영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황미경입니다. 10월 7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오후 여의도 경총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저 역시도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노조법 2, 3조 개정이 절실한데요. 결의대회 현장 소식 보시겠습니다.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강성노조에만 유리한 법이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게 하는 법인데 자신이 친노동 인사라고 한 것과는 정반대의 발언입니다. 방과후 교사,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기에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목요일 오후 여의도 경총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는 여당 정치인, 기업인들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배가압류의 90% 이상을 민주노총이 차지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를, 우리의 투쟁할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우리는 손배폭탄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법을 뜯어 고치고자 합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경총 주변에 기업인들을 규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국회에서도 노조법 2, 3조 개정을 외치며 손펼침막을 국회 인근에 게시하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이후에도 손배 가압류 관련 실태조사와 증언대회 등을 열며 노조법 2, 3조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가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돌봄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입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국민에게는 높은 비용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민간업자들은 서비스의 질 향상보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돌봄 노동자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무려 92%가 계약직이라고 답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92%가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이들이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를 꼽았습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 고용노동부가 돌봄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 126개소에서 체불임금이 약 5억 5천만 원이 적발되어 돌봄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돌봄 국가 책임제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 등 가정의 개개인이 온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가 돌봄 노동자들의 현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과 돌봄 노동자들의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노동자란 고통이다. 노동자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 청소년들이 쓴 글입니다. 사실 청소년이 아니어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을 겁니다. 학교에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줬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올해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이 빠진 후 그 여파가 매우 큽니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왜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 지금 매우 중요하게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교육과정에 명시해야지 그 애매하게 다양성과 상호 이해, 존중, 배려, 협력, 상호 협력적 관계 일회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작년 10월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사망한 고 홍정은 군의 사고 이후 각계각층에서는 부당함을 거부할 권리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면서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노동이 포함되었다가 올해 8월 발표된 총론 시안에는 노동이 빠진 것입니다. 고 홍정은 군의 일주기 추모 집회를 한 특성화고 노조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긴 했지만 1년에 몇 시간 안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노동교육을 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이라는 키워드를 뺐습니다. 학생들이 미래에 주체적으로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명시하십시오. 한편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도 받고 있습니다. 총론에 노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교사들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각 교육정책개혁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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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교원정을 확보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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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20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확대되어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 예산은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발생이 늘어나면서 교육당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 여성에 비해 35배나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이 우려했던 일들이 학교 곳곳에서 아이들 밥을 하는 급식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급식실이 되어가는 현실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법적 유령이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복지 예산 확충, 급식실 생명안정,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하반기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전교조에서는 교육과정 퇴행과 실질임금 삭감, 교원 정원 감축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개혁을 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에서 노동과 생태를 제외했고 공무원 임금 1.7% 인상을 발표하며 실질적 임금 삭감에 이르렀습니다. 전교조는 11월 12일 전국교사대회로 모여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1.7% 안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교육, 생태 전환 교육, 은근슬쩍 정부가 삭제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전교조는 오늘 돌입합니다. 학교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을 통해 이들의 노동 환경과 권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성남시 의료원 민영화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민영화 추진으로 성남시 의료원 보건의료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의료 민영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영리병원이 개설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의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리병원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졌을 때 이미 우리는 생명을 돈으로
살고 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 시도에 국민들의 삶이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민영화 흐름에 싸워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저희 서비스연맹은 10월 11일 서비스 노동자 민생대회를 개최합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실질임금 인상과 사회공공성 강화로 민생을 진짜 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서비스 노동자 민생대회를 통해서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결의를 불러일으켜 다가오는 11월 10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앞장에서 힘차게 성사시키겠습니다. 노동자 민생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함께 힘있게 투쟁합시다. 투쟁!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그 분노의 수위를 높여가며 11월 12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10만 명의 총 걸기로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도록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10월 7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